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한 달 넘게 증시가 하락하고 이제 바닥을 조금씩 다지는 모습인데요. 이게 정말 반등의 시작일까요? 반등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할지 혹은 내 종목은 어떨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오를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얼마나 조정을 심하게 받았는지 최근 5년간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역시는 역시답게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크고 작은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7% 이상 하락한 건 6번이 있었습니다. 증시가 10% 하락하게 된다면 개별 종목은 2배가 넘는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19 같은 큰 이슈에 따른 하락은 딱 2번이 있었고 21에서 29%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장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7.7에서 8.7%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고점 대비해 8.3%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조정일까요? 단기 조정이라면 5년 동안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5년 동안 딱 4번의 기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한 지금의 증시를 보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미 하락한 증시는 기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락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계속 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서 내 매매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크케이의 1년간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289%의 상승이 나왔고 고점에서는 29%의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아크케이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크다면 분명히 최근 1년 중에 올해 1, 2월에 집중 매수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1년 동안 적어도 매달 초에 기계적으로 매수했다면 현재 18%의 상승이 수익이 나온 상태일 텐데 말이죠. 1년에 20%의 수익이 나온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것 또한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만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그 지루한 투자를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 계좌만 계속 놓고 있다면 한번 내 거래 습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닌데 내 계좌만 놓고 있다면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크케이의 몰빵한 심슨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현재 29%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분산 투자한 수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수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가 채 되지 않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똥손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으면 이런 큰 하락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동일한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혁신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를 각각 20%씩 넣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200만 원씩 투입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아크가 최고점에서 매수했다, 똥손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2월 12일에 매수하면은 최고점 대비 하락해서 마이너스 29%를 차지할 것이고 성장 QQQ 여기는 마이너스 6.1%, 배당 ETF인 SPHD는 8.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채권은 거의 보합 상태고 원자재 ETF인 PDBC는 2.9%의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쭉 나눠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9%의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은 혁신기업에 투자했던 거는 200만 원이 142만 원이 돼 있고 성장 QQQ는 188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한 다음에 이 총 금액을 다시 비중으로 계산해 보면 혁신은 20%였는데 1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에서 23%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 비중이 변화가 있을 때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배당 채권 원자재에 있는 금액을 일부 매도해서 혁신 기업에 매수하는 작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RKK, 아크K가 아니다. 이 기업에 대한 미래와 실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걸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착해진 혁신 기업을 다시 추가로 변경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쭉 찬스인 탑5 기업을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찬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텔레닥입니다. 텔레닥은 제가 자주 언급드린 기업인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정말 볼만합니다. 작년 말에 텔레닥이 큰 하락을 겪고 바닥을 다질 때 줍줍 기회라고 언급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50% 이상 상승이 나와서 뿌듯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그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때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원격으로 시장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면 텔레닥이 180달러를 안착하는지 보시는 게 관건입니다. 줍줍 찬스 두 번째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티커로는 SQ인데요. 기본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근 5개월간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207달러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구간에 도착했는데 이번까지 세 번째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면 점점 더 두터운 콘크리트 지지 구간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핀테크의 미래와 은행 업무까지 가능해진 스퀘어의 미래를 좋게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도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줍줍 찬스 세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인 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을 찍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죠. 단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단에서 매수하고 두세 달 후에 박스권 상단을 찍을 때 매도하는 방법 쓰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무조건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를 받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줍줍 찬스 네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저점인 539달러를 찍고 다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호재 기사가 나온다면 그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적에 대한 큰 영향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배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줍줍 찬스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성장 기업이기도 한데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볼륨을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는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점을 계속 높여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을 보면은 120달러 구간에서 흐지부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 생태계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고 구매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20달러 구간에서 어떤 이슈로 벗어나는지 지켜보면은 상승 모멘텀도 가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연 애플 실적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이폰 매출도 중요하지만 헬스케어와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쭉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 5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5개의 기업은 매수 추천이 아니고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저점에 와 있는지를 기술적 분석과 실적이 반영된 가치 분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리가 보통 상승하는 장에는 자신 있게 투자를 합니다. 너도 나도 매수를 하면서 가지아를 외치는데요. 반대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겁을 먹고 너무나도 소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상승하는 장에는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하락하는 장엔 자신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 하락 장에는 자신 있게 투자하려면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에 몰빵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포트폴리오 중에서 혁신에 해당하는 20% 안에 5개를 나눴으니까 각각 4%도 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이 기업들이 올해 말에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면서 저는 이번 하락장을 즐기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갖춰진 투자는 멘탈도 투자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꼭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